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팬데믹 시기에 주가가 정말로 크게 급등했죠. 처음에 팬데믹이 왔다 해서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2년 동안에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주가가 급등했는가?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주식시장의 원리를 좀 알아야지 앞으로 향후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대강 큰 틀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증시는 대세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의 이 LB타임은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흔들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간다 하고 그냥 쉽게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이 흔들고 있죠.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FED 다음 금리 경로는 어디로 갈까 걸리고 있다 라고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거 뭐 좀 달라 보이지만 전망 수정한 BOE 연말까지 75pp 0.75 연말까지 더 내릴 것 같아. 비커 적중한 JP모건 시티은행은 11월 50bp 하락할 것 같다. 골드만 모건 스탠리는 25bp씩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킬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죠.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해 나간다. 폭이 조금씩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코로나 시대 때, 팬데믹 때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격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물건을 못 만드는 사태, 그리고 장사를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돈맥 경화가 생기는 상황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서비스를 해야지 돈을 버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막혔죠. 정말로 이거 전세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이 박살날 거다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렸죠. 자, 그렇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팬데믹은 더 강력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증시 주가는 전반적으로 아주 계속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탔는데 왜 그러면 상승 흐름을 타서 팬데믹 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서 저 위에까지 올랐죠. 아주 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났죠. 그래서 내린 것보다도 훨씬 더, 여기보다도 훨씬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시작했다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팬데믹 시대 때 이제 뭐 돈 못 벌고 뭐 난리가 났다 했지만 올라간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돈을 시중에 엄청나게 풀어냈답니다. 어떻게 풀었냐? 양적 완화를 했죠. 금리는 제로금리까지 내려버렸죠. 제로금리. 은행에 돈을 맡기면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왔죠. 은행에 1년 돈 맡겼다가 찾으면 1억 맡겼다가 찾으면 1억을 그대로 받거나, 아니면 조금 떼고 뭐 9,900만 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손해를 보는 쪽으로 전개가 되는 수준까지 진행이 되었죠. 자,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버리니 누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겠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죠. 오히려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금리가 워낙에 낮으니까 어디 뭐 다른 거 주식을 좀 산다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뭐 어떤 부분에 내가 투자를 하든 간에 1년 뒤에 내가 1억을 빌렸다. 1년 뒤에 1억보다만 좀 높게 내가 돈을 굴려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득이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은행에서 돈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기업들도 대출, 가게도 대출, 개인도 대출, 엄청나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엄청나게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원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그 후유증으로 5% 이상까지 올라간 상태로 2년 반 이상 계속 유지가 되었죠. 결국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시장에 돈이 풀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뭐 그런 부분보다 돈을 많이 풀었지만, 돈을 아무리 그렇게 많이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강력한 어떠한 큰 경기 침체라든지 아주 뭐 이제 산업이 끝장났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증시는 이리저리 뭐 흔들면서 가겠죠. 흔들면서 가겠지만 어쨌거나 큰 방향은 상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방으로 주가는 밀고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증시도 아주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증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나중에 뭐 6개월이나 1년 뒤 계속 금리는 인하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돈이 이제 많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 주가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본 큰 그림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경제 원리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 시작을 하는구나 하니까 미증시가 이렇게 크게 올라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면은 증시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주가가 지금 보시면 잘 나가다가 이제 2시 50분 되니까 쭉 밑으로 밀고 있죠. 밑으로 이렇게 밀어내리면 막 겁이 날 겁니다. 이거 갑자기 주가 박살나네? 이렇게 밀고 있죠.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현재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만 바라보면은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 올라가네? 내려가네? 팔아야 되나? 올라가네? 사야 되나? 팔까 살까 팔까 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속고 속이는 게임인데, 개인들이 이런 메이저들을 상대로 해서 속고 속이는 게임에서 이겨먹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말 운이 좋으면 뭐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도박밖에 안 되는 거다. 추세만 보고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전체적인 시황,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주가를 이렇게 흔들어 대면은 금리 인하고 나발이고 주가 내려가는데 뭔 소리야. 나 이거 무서우니까 팔아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게 이 주식판에서 살아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돈을 벌어다 주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마음. 산다 판다 뭐가 결정인가? 마음이 결정하죠.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 거냐라고 이렇게 좀 본다 그러면, 그 판단의 근거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는 아주 기본이지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베이스로 깔아놓고 증시를 들여다봐야지 이거 뭐 올라가다가 또 박살 나는구나. 주가는 좀 오르다가 내릴 수도 있고 내리다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 큰 방향성을 읽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올라가기 전에 개미 털기라는 게 있죠. 한번 흔들어서 털어내려고 마음먹으면 뭐 마음대로 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털어낼 수 있는 게 메이저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증시가 저렇게 좋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별로 좋지 않죠.
우리는 이제 오전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자 이제 장이 마감할 때쯤 되니까 열심히 팔아대면서 좀 끌어내리고 있다. 자 계속 흔들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증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좀 깔아놓고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주도주 찾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기에 현재 주도 섹터 1순위로 떠오른 것은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이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차트의 모양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바이오 쪽이 가장 강하게 바이오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2차전지 쪽과 바이오 쪽이 상당히 주도 섹터로 떠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어떤 부분이 다크호스로 튀어나올지는 또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HB 같은 경우에 바이오죠. 바이오인데 지금 다른 바이오주들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누르기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쭉 횡보하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FD가 신청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될 거고, FD가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주가의 방향은 불확실성 해소, FD가 신청했다, FD 허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메이저들이 한번 털겠다면은 털고 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뭐 할지, 아니면은 지금 이틀 동안에 많이 흔들었죠. 이틀 동안에 올리다가 내리치고 이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주가 힘을 못 쓰는 구간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FD가 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주가를 크게 흔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HLB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 막 그러고 있죠. 이런 상황이지만 그 외에 그동안에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이런 섹터들은 주가를 좀 흔드는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겁을 내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상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